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네, 김영훈 가이드님, 저번에 이제 선민우 가이드님처럼 화장품주 가져오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히든 유망주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국내 최대 종합 물류 기업이고요.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첨단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택배, 물류센터 운영, 해운, 항공, 화물 운송 등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택배와 풀필먼트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물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종목 꼽으신 이유가 있겠죠? 이 기업이 오랫동안 저평가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쿠팡이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그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는 이제 반년 사이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으며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올해까지 11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빠른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쿠팡을 따라잡기 어려운 결정적인 차이가 주말 배송이거든요. 주말에 필요한 거는 가장 많이 사게 되는데 금요일 주문하면 주말 배송을 안 하게 되면 3, 4일인데 쿠팡은 토요일, 일요일도 배송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있는데 타 업체들은 그런데 여력이 딸려서 7일 배송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역부족인데요. 이 기업만 7일 배송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하고 물류 자동화를 통해 쿠팡보다 낮은 원가 구조가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말 배송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네. 지금 실적은 어때요? 이 기업은 지난해 매출 감소를 딛고 올해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3조 592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1.5% 증가한 1254억 원으로 양호한데 이거 연말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년 연속 영업이익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면 다들 눈치채실 텐데요. 국내 1위 종합 물류업체로서 2023년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44%로 1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해 2월 고점에서 33%가량 하락한 상태이니 매우 저평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물류 대장주라는 말씀이신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기업은 사실은 내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3%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시도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매출도 좋아질 거고 내년에 7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사실 가장 난감한 게 이제 몇 프로 수익을 바라느냐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좀 난감한데 왜 그러냐면 주가는 항상 그 적정 주가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가의 부근에 오면 매수세가 따라 붙으면서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얘는 좀 대형주고 그러니까 뭐 한 30에서 50% 수익을 노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웅 전문가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영훈 원장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싼 주식이고 어떤 것이 비싼 주식일까요? 31만 원짜리 한미약품은 비싼 주식이고 6만 6천 원짜리 삼성전자는 싼 주식일까요? 아니면 시가총액 400조짜리 삼성전자는 비싼 주식이고 시가총액 4조짜리 한미약품은 싼 주식일까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지선과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지선이란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지지선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지지선은 우리가 흔히 20일 이평선이거나 매물대거나 뭐 그렇게 그런 걸 갖고 60일 이평선이거나 이런 것을 지지선으로 삼는 기본적이 있는데 주가가 점점 하락하다가 지지선 부근에 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주가가 이제 지지선에 지지받고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매도세는 점점 줄어들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항선을 설명한 건데요. 저항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일 이평선이든 60일 이평선이든 강력한 매물대든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저항선 부근에 오면 우리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항선 부근에서 강한 매물 압박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매수세는 약해지고 새로운 매도 세력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지선과 저항선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점점 하락하다가 지지선 부근에 왔어요. 그 지지선에서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오면 반등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강한 매도세가 와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이 선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서서히 상승을 하면 저항선 부근에 오면 조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매수세는 약해지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선 부근에 오게 되잖아요. 저항선 부근에 오게 되면은 저항선에 부딪히고 하락할 걸 염려해서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하는데 강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게 돼서 강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락을 일정한 기간 상승하다가 다시 일정 조정을 받고 지지선 부근을 받고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상승한다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싼 주식과 비싼 주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와 같은 그림인데 아까는 직선으로 돼 있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지지선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 부근이 오면은 반등할 걸 예상해서 매도세는 약해지고 매수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지지받고 양봉이 하나 나왔다면 그래서 이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지지선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얘가 저항선이 된다고 했죠. 저항선이 되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 저항선이 되면 이 주가가 9,900원이라면 자, 10,000원짜리 주식은 9,900원짜리 주가보다 10,000원짜리 주가는 더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주가가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주식은 싼 주식이 되는 거고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저항선 아래에 있다면 주가는 9,900원이어서 10,000원보다 낮지만 여기는 상승 가능성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주식은 비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세가 나와서 아래 운봉이 하나 나왔다면 이 주가가 9,9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저항선을 뚫고 갔어요. 그러면 지지선을 밟고 올라선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지선을 밟고 올라선 이 10,000원짜리는 아까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운봉이 나온 이 9,900원 주가보다 10,000원짜리는 주가는 비싸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은 싼 주식이 되는 거고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을 받았다면 9,900원이 이 주가는 10,000원보다는 가격은 낮지만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박스권인 경우죠. 박스권에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 일정 범위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다면 박스권 하단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싼 주식이 될 것이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당연히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박스권을 드디어 주가가 돌파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돌파를 해서 일단 1차 상승하고 나서 눌림을 받고
박스권 상단에 지지선을 받고 다시 양봉이 나와서 양봉이 나왔다면 이때부터 여기는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싼 주식이 되는 거고요. 박스권 상단을 지지받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서 운봉이 나왔다면 이때부터는 얘는 박스권 상단이 저항선 역할을 할 테니까 얘는 상승 가능성보다 하락 가능성이 크니까 얘는 비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의미죠. 지금까지 수평선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순간의 매수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이제 주가가 연일 하락하던 중에요. 하락하던 중에 21평선을 돌파를 한다면 이때부터는 21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면 21평선은 하락을 멈추고 서서히 옆으로 눕게 되는 거거든요. 눕게 되다가 이제 이 부분에 와서 21평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주가가 이 21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때부터는 이 주식은 상승 가능성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비싼 주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21평선이 저항선이잖아요. 밑에 내려가 있을 주가가 21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21평선은 강력한 저항선인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면 이때는 하락 가능성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는 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사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주식 투자에서 어이없이 손실을 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성공 투자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